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4차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수업은요, 함수의 극한과 미정계수 이거 결정하는 게 어떤 연관이 있나, 그거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네, 부정형이 여러 개 있었죠.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꼴, 요렇게 있는 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를 했었는데, 그 계산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규칙이나 아니면 특징이나 이런 게 특히 요거를 할 때 있었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 성질을 미정계수 요거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정계수 처음 듣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자는 아닐 미자 이거예요. 그리고 정자는 정할 정자 이겁니다. 개수는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x 앞에 붙는 실수 다 맞죠? 문자 앞에 어떤 미지수 앞에 붙는 요 앞에 붙는 이 수를 갖다가 우리가 개수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코에피션트라고 해요. 네, 영어는 제가 못 적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네,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 하면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항등식 할 때 배웠었습니다. 미정계수라고 하는 걸요. 이거를 갖다 배울 때 수치 대입법이 있고 계수 비교법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 요 정도 이제 알고 있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항등식에서 이제 그거 막 문제를 풀 때 썼던 이 미정계수법을 갖다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때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우리가 미정계수라 하는 거죠. 네, 그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두 가지입니다. 네, 알아보기 전에 요 극한들을 이제 가져와 봤어요. 극한을 계산할 때 그것들입니다. 요렇게 이제 있으면 이제 4개의 극한 다 전부 다 x가 1로 갈 때의 극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분모에 x-1이라는 요런 인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이거의 극한값은 무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이제 x-1이라고 하는 인수가 이제 분자 분모에 있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x-1, x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 인수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실수값에 수렴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살펴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를 했다.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상황이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다. 맞죠? 그럴 때 극한값이 수렴을 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성질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습니다. 그리고 gx분의 fx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해요. 이때 알파는 실수예요. 실수이면서 상수입니다. 0이 돼도 되고요. 0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분모가 0으로 간다. 무조건 그러면 분자는 0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요 성질이 있습니다. 증명은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문제 조건에서 x가 a로 갈 때 요 전체 극한이 알파이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간다 하면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fx식이 요렇게 곱하기 되어 있는 식으로 바뀌고 각각은 수렴하니까 리미트가 떨어지죠. 그렇게 돼서 각각의 극한값 알파랑 0 곱하면 0이 된다. 즉 fx 이 값은 0으로 된다. 이거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gx분의 fx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할 때입니다. 알파로 수렴할 때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무조건 분자는 0으로 가라
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미정계수 결정할 때 한번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x가 2로 간다. 미실수 x 여기 있네. 근데 미정계수는 a랑 b 있다. 맞죠? 모르는 문자가 a, b, 결정해야 될 문자가 a, b 두 가지니까 두 개의 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식이 요 한 가지 극한식에 이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끌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풀이를 보면요. 전체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죠. x-2는 x가 2로 갈 때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무조건 0으로 간다. 해가지고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식 하나 나와서 2a 플러스 b는 0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거에 의해서 이거 변형시키면 b는 마이너스 2a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극한식에 다시 집어넣어요. 다시 여기에다가 b를 갖다가 여기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식은 x가 2로 갈 때 x-2분의 ax-2a로 바뀌죠. 그럴 때 이 분자에 a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내주면 x-2, x-2 요렇게 이제 인수 x-2 인수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x가 2로 간다는 말은 x가 2가 아니라는 말이니까 x-2가 0이 아니라는 말이니까 약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남는 게 a이고 x가 2로 갈 때 요 상수함수니까 그냥 a 나오게 됩니다. 이게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전체 극한값은 3이라 했죠. 그래서 식이 하나 더 나와서 이게 이제 2번이라 할까? 2번 해가지고 a는 3. 그래서 식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a는 3 나오고요. 이거를 갖다가 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이제 b는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상수 AB 값을 구하세요. 네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모르는 문자 A,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성질을 쓴다. 전체 극한값이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무조건 어떻게 된다. 분자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서 x4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 넣어줘서 0이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극한값이 6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체 극한값을 이제 뭘 해서 b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계산을 해주면 이제 a 공통인수 있어서 묶어내주고 남는 식을 갖다가 유리화를 해줍니다. 맞죠? 이거 똑같은 거 분자 분모에 곱해서 유리화를 시켜주면 이제 분자가 x 플러스 5 마이너스 9 이거는 x 마이너스 4죠.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고요. 남는 게 분자는 a, 분모는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3 이 남아서 x4 대입해주면 식이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6분의 a랑 6분의 1이랑 같다가 되니까 a1 이렇게 이제 식이 두 번째 나와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 의해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정계수 결정에 쓰이는 성질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전에는 뭐 했냐 하면 전체 값이 알파로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무조건 0으로 간다는 걸 했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두 함수가 있는데요. fx, 단 fx는 0 아니다. 그리고 gx라는 두 함수가 있을 때 극한 x가 a로 갈 때 이 전체 극한이 알파로 간다. 단 알파는 0이 아니다. 0 아닌 실수값으로 이 전체 극한값이 수렴하면은 이제 분자가 0으로 갈 때 무조건 분모는 0으로 간다. 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이거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극한값이 알파로 가는데
알파가 0이 아니다. 그러면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다. 또 만약에 이거 0이나 0이 아니나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무조건 0으로 간다. 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 경우도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쓰이는 성질이니까 이제 잘 기억해 두세요. 분자가 0으로 가면 이제 분모도 0으로 간다. 발음이 꼬입니다. 네, 수업을 끝낼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0 아닌 전체 값이 gx분의 fx, gx분의 fx 요 전체 극한이 알파로 수렴을 할 때, 0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하면 전체 극한이 알파 0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요. 요렇게 이제 역수 gx분의 fx를 fx분의 gx 요렇게 바꾸죠. 여기서 문제 조건에서 이게 fx가 0이 아니라고도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역수를 해 놓은 값은 어떻게 돼요? 이게 분자 요렇게 이제 가고 분모가 0으로 수렴을 안 하니까요. 맞죠? 분모가 0으로 수렴을 안 하니까 이제 알파로 수렴을 하니까 요거는 리미트가 분자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 리미트 요렇게 이제 가게 되면은 요 극한값은 알파 그리고 분자의 극한값은 1 해갖고 전체가 알파분의 1로 수렴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분자가 0으로 수렴하니까 분모 x가 a로 갈 때 gx는 gx 곱하기 fx분의 fx 요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식을 따로따로 해주면 fx분의 gx, fx 요 두 개의 식의 곱으로 나타나지게 되고요. 각각이 수렴을 하니까 리미트가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 이거의 극한값 알파분의 1, 0 이거 두 개 곱하니까 0이 된다.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분모의 극한값은 0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성질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상수 AB 값을 구하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요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A, B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전체가 8에 수렴한다. 맞죠? 전체가 8에 수렴. 0 아닌 값에 수렴하고 분자가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고 x1 여기에 대입을 해주니까 요 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관계식이 b는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거를 원래 있던 요 전체 극한에다가 대입을 해봐요. b 여기 자리에 대입을 해본다. 맞죠? 대입해서 나온 식이 있습니다. 그 식을 다시 이제 극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유리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 분자 분모에 곱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분모에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서 제곱 해갖고 계산되죠. 합차. 그래서 x-1이 되고 x-1, x-1 요렇게 이제 약분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x에 1을 대입을 해주면 이 식이 이렇게 되어서 4루트 a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4루트 a 플러스 1은 8이다 해가지고 약분 그러면 루트 a 플러스 1은 2다. 즉 a는 3이 나오게 되겠다. 맞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A 3 나왔고 그 다음에 B는 이 식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참고인데요. 사실 이 내용을 어디에다 넣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중복도라는 개념이었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x가 a로 갈 때 x-a라고 하는 그 인수의 중복도 이거를 갖다가 얼만지 이제 계산을 분자 분모 비교를 해가지고 극한값이랑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x가 a로 갈 때 요 전체의 극한값에 따라서 요거 그러니까 x-a라고 하는 인수가 몇 개 들어있나
여기 K개만큼 들어있나 이거를 갖다가 분자 분모 각각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증명이 되려고 하면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다 라고 하는 성질, 연속함수 우리가 안 배웠죠. 안 배웠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 게 웃긴데 안 배워도 대충 느낌은 올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정리 1학년 때 배웠죠. 이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연속을 배우신 후에 직접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이고요.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전제 들어갑니다. fx가 x-a의 m제곱 이게 m만큼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px라고 하는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나 있는 다항식이라고 할게요. 다항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gx도 x-a라고 하는 인수가 n만큼 있다. 그리고 qx 곱해졌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단 m과 n은 음한인 정수, 그러니까 0, 1, 2, 3, 4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다항식 px, qx는요, 이제 a를 근으로 갖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안에 x-a라고 하는 인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x-a라고 하는 인수 fx, gx에서 n만큼 갖고 왔고 n만큼 다 끄집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극한값은요. 전체 극한값. 이 극한값은 m과 n의 크기에 따라 아래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분자에 이제 그거 x의 마이너스 a 요거가 많다. 더 개수가 더 많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그거죠. 분자가 이제 뭐다 x-a라고 하는 인수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분자에 요만큼 남겠죠. 요만큼 얼만큼은 남아요. 그래서 이제 n-n만큼 남고 여기에 이제 분자니까 px 남고 분모에는 qx 이렇게 남겠다 맞죠? 그래서 분자에 요렇게 이제 남으니까 그러면 이게 0이네. 미안합니다. 요렇게 이제 됩니다. x가 a로 가게 될 때 이 값은 0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m이랑 n이 이제 서로 같아요. 그러면 필요 충분하기를 요거의 극한값은 0 아닌 값으로 수렴합니다. 두 개의 극한이 같으면 어떻게 되어서요? qx분의 bx 이거의 극한 해가지고요. 맞죠? 이거 둘 다 0이 아니라 했잖아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m과 n 그러니까 m이 더 작아요. 분모가 더 큽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게 어떻게 된다? x-a의 n-m의 qx분의 px 요렇게 이제 되어서요. 이거의 극한값은 이게 0 아닌 곳으로 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0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산을 하게 돼요. 그죠? 발산 플러스 방향이나 마이너스 방향이냐라고 하는 거는 요거의 이제 인수가 이제 짝수냐 홀수냐 그거랑 이제 요거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거에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냥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 어쨌든 발산한다는 겁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잘못 써가지고 미안합니다. 실수했어요. 자,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 그러면 전체 극한값은 0으로 갑니다. 0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개 같다. m과 n 값이 서로 같다. 여기 있는 m, n 값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통으로 약분이 되니까 qn분의 pn 이렇게 되어서 0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적어 드릴게요. 초록색으로. 이거의 값은 0이고 요거의 값은 L이고 요거의 값은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면 발산 요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해 두세요. 자, 참고 두 번째는 참고 1에서 이제 fx, gx가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상 다항함수 편의상 이제 증명한 편의상 다항함수라고 했죠. 이게 사실 증명 끝이긴 합니다. 다항함수가 근데 이제 할 때도 했는데 아닐 때도 여기에 있는 1, 2, 3 요거는 성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함수 개념으로 들어가죠. mn 이런 거 이제 실수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지수함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근데 그건 우리가 본 적이 있냐 없냐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꼭 fx, gx가 다함수가 아니어도 여기에 있는 극한 요 세 가지는 성립하는구나. 더욱이 필요 충분한 조건이에요. 이거는 성립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실수해서 식은땀 나네요. 고생하셨습니다.